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7일 오전인데요. 간밤에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조금 돌발 악재가 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오전 증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부양책 이 중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대선 전후로 어떤 형태로 움직이게 될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LB라든지 종목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지금 카페 내 이쪽에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만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요. 제 닉네임이나 제 사진이나 그 어떤 걸 도용을 하더라도 제가 운영하는 건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방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VIP방 가입 상담 자체도 무료방에서만 일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외에, 무료방에서 아마 이 초보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뉴스 정보나 증시 전망, 시황, 그 외에 이 주식 공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전 시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오전까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전까지, 오후 초반까지 분위기가 괜찮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양책 중단 발언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지금 급락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 오전까지만 해도 어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 걸로 보였었죠. 했는데 일단 돌발 악재 출현으로 급락을 한 상태고, 이렇게 되면 일단 3,330포인트 1차 지지 라인 그대로 또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3,280포인트 전후한 자리 80에서 90 정도 사이, 요 정도까지는 밀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봐서는 3,330은 지킬 것 같기는 한데, 설사 이게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요게 요렇게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3,330포인트 전후에서의 지지 테스트가 한번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갭 하락하고 출발을 했는데, 어제 제가 장 마감 이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외인들이 동시호가에서, 우리 시장의 동시호가에서 매도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거나,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로 바꾸는 상당히 좀 매도폭을 줄여 나온 상황이 10분 사이에 좀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코스피는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나 선물 쪽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갭으로 밀린 상황에서 다시 2360포인트에 대한 돌파 지지 여부를 다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2320포인트까지는 밀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2260에서 70포인트, 요 자리가 최악의 경우의 자리입니다. 최악의 경우의 자리고, 기본적으로는 2320포인트 정도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후장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눈치를 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이 수급 상황에 조금 더 수급 변화에 조금 더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아침에 장 시작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이 모습 자체는 그나마 좀 우리가 견조하게 지금 버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외인들이 지금 선물 매수가 지금 들어오면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 수급, 시장 전체적인 수급 자체는 조금 전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보다는 조금은 좀 안 좋아졌어요. 보니까 조금은 안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급락이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메인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하고 맞춰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저희 VIP방 이 장전 브리핑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장 전에 제가 8시 반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글인데, 이 부분은 향후 우리 진행되는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원인을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중단 소식, 협상 중단 소식이죠. 대선 이후로 협상을 연기하겠다. 대선 승리 이후에 더 큰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부양을 하겠다.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오전장 무난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 트윗 이후에 오후장 후반부에 급락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안은 2.4조, 백악관에서는 1.6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갭을 지금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독점 금지법 관련한 부분인데요. 대형 기술주가 오늘 시장의 하락을 조금 더 주도를 했죠. 대형 기술주들의 다른 사업 분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하는, 그러니까 분사를 시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면 구글이 유튜브로 진출을 한다든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으로 진출한다든지, 아마존이 자체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애플이 자체 앱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금지하거나 또는 이걸 하려고 하면 분사를 해서 완전히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가게끔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1번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중단 소식, 대선 이후에 대규모 부양책 통과 발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 전략의 하나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단순하게 선거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뭐 그냥 바로 또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벼랑 끝 전술, 이런 쪽의 흐름일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상하원을 모두 움켜잡지 못하고는 원하는 부양책이 통과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하원의 경우에 요번에 이제 선거에서 일정 정도 상원하고 교체가 되잖아요. 교체가 되는 부분에서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현재 87%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는 거죠. 또한 현재 지지율이나 대선 여론조사, 경합주의 지지율, 선거인단 확보 등의 모든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이 확진 이후에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낙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CNN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는 57대 42 정도 되고요. 이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더군다나 이제 경합주 지역 쪽 같은 경우도 지금 50대 45 정도로 바이든 후보는 약간 상승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이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금액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규모 이 부양책을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판을 흔들기로 한 거죠. 자신의 대선을 위해서 일단 뭐 시장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일단 자신의 이 대선 승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일단은 이 현재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조차도 이 벌써 8월에 타결이 돼야 될 부양책이었잖아요. 8월까지 타결돼야 될 부양책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월이 넘도록 지금 현재 뭐 아무
이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모든 정책을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지금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제 생각이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일단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게 이제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독점금지법의 경우에도 같은 업종의 국내 대형주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해당하는 게 대형 기술주기 때문에 이 나스닥 쪽의 지수를 밀어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더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눈치 보기가 나올 가능성, 그래서 오늘도 외인들의 매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미국의 부양책 연기로 인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높겠으나, 이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 강력한 호재가 향후 양당의 전략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대선 전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뭐 갑작스럽게 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동안 이야기를 잘 뒤집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갑자기 뒤집어서 또 뭐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자신의 이 선거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이 지금 부양책 중단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격을 하게 될 거고요. 연준에서조차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올리기 전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했잖아요. 재정 정책이 지금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단 낫다. 뭐 문제점의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한 달이 조금 못 남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선거 이후 통과가 된다면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잖아요. 물론 여기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전제 하에 이제 이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뭐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압도적인 표차로 패배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그동안 밝혀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은 제법 한 달,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일단 요 경우를 제외하고 보면 모든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제거된 상태에서 강력한 호재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다, 또는 기존의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됐다. 이 상황에서 하나가 이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고, 또 하나는 부양책이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기존의 공화당에서 주장했던 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일단은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21%까지 낮춰놨던 세금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낮춰놨던 세금을 28%까지 지금 다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향후 1년 또는 길게 보면 2년 정도까지는 뭐 일단 연준에서 얘기한 게 2022년이니까 길게 보면 2년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 어떤 형평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시 일단은 무조건 부양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부양을 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과거 역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데 미국 시장에서 보면 공화당이 승리를 했었을 때와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요 전체로 놓고 따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더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치는, 미국 시장입니다. 실제 수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훨씬 더 지수가 많은 큰 상승을 보여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조건 요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는,
다자 무역 형태 이게 이어지는 상태가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철저한 보호 무역, 자국 실리 중심 지금까지의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아마 4년 뒤에는 전 세계의 경제 체제가 이념, 이 패러다임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이 부분이 대선 이후에 나오게 된다면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자,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흘러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향후 이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변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문제. 이건 이번 주 정도 아니면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문제가 크게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독점 금지법인데요. 이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어제도 그렇고요. 채권 시장에서 보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베팅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좀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 있을 거고요.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대선과 관련된 부분은 이건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벤트지 않습니까? 현재는 중립인데 만약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대선 불복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불복을 그대로 선언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대법원 판결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던 부양책 중단하고 베럿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올인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만약에 베럿 후보가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수 대 진보의 이 대법관의 비율은 6대 3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고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대주주 요건 강화. 이 부분은 현재 개인들의 강한 저항이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3억 강화가 연기될 가능성이 조금 더 지금 높은 상황이긴 한데 오늘 지금 현재 진행이 아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이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은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된다면 뭐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었던 이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선 이후에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 실시로 강력한 호재가 될 가능성 높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저희 VIP방의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오픈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지수 상황과 그리고 이 지금 진행되는 뉴스들의 상황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은 지수 라인으로 치면은 1차가 2320이었고요. 최악의 경우 2260에서 2270 정도 이 라인이 마지노선 정도로 보여집니다. 요 라인 무너지면 조금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제 시각이고요. 요 정도까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